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요즘 그 퇴임식 풍경도 많이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떠나면서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이제 뭐 경력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봉사로 퇴임식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만나볼 분은요, 20년간 직접 수집해온 소방 유물을 기증하면서 퇴임식을 맞이한 분입니다. 익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임형모 과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복이 아주 멋집니다. 잘 어울리시는데요. 위에 이 오른쪽에 왼쪽인가요? 예, 붙어 이쪽이요? 있는 이쪽에 반대편에. 예. 그거는 뭐 소방관들의 그 어떤 계급인가요? 이건 계급이 훈장 아니고요. 뭐 이런 건가요? 훈장도 아니고요. 네. 그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예, 무슨 업무를 담당을 했다든지, 네. 일종의 뭐 캐리어라고 그럴까요? 연륜이라고 그럴까요? 예, 자기가 네. 지난 발자취의 일부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뿌듯하시겠어요, 바라보실 때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퇴임을 맞이하셨는데, 어떠세요? 좀 시원섭섭한 면이 있으신가요?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얼마나 동안 재직하셨죠, 그러면? 제가 만 34년 조금 더 했습니다. 되게 보면 경찰이나 이 군인들은 그래도 정년 퇴임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소방관 쪽은 이직이 좀 잦더라고요. 그래서 퇴임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입사해서 퇴직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뭐 통계는 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 저희 동기만 보더라도 40% 정도입니다. 지금 절반이 안 되네요. 예. 15명이 입사했는데 지금 6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 예전에 34년 전에 소방관 되실 때는 좀 박봉이기도 하고 일도 고되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지금보다는 그 환경이나 대우 문제라든지 많이 열하겠죠.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편인데 아직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불자동차라고 해서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고, 소방관들 그 제복이 멋있어서 소방관 되는 꿈을 또 아이 때는 막 갖고 그랬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입문하게 되셨어요? 저는 소방관에? 사실 뭐 그때 소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었는데 그 고향 선배께서 소방관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류를 해가지고 소방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뭐 대학 나오고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우도 많이 달라졌고. 그럼요. 자, 오늘 그 저희와 함께한 까닭은요. 퇴임하시면서 개인이 모았던 소방 관련 유물을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165점.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모으셨어요? 제가 94년도인가 5년도인가 프랑스를 한번 그 연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소방본부 박물관을 보니까 소방 유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소방 박물관이라고는 뭐 전혀 20년 전이니까. 그러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대국이 뒤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박물관이 이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둘씩 이제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럼 모으다 보니까 이제 165점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사비로 지금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용돈의 일부를 좀 그래서 할애해가지고 그때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소방 유물 저희도 이제 기증하신 곳 가서 임실에 있는 그 재난 안전 체험관 체험관에 지금 기증이 돼 있어서 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던데 귀한 그 유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모으게 됐나요? 골동품 가게 뭐 이런 데 돌아다니셨습니까? 제가 원래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골동품 수집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옛날 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옛날 돈을 모으기 시작했었는데 한 500여 점을 모았었는데 80년대 초인가 그걸 주택에 살 때 전부
도둑을 맞았었습니다. 아이고, 예. 네. 뭐 엽전 이런 거 예, 귀한 거다 엽전 옛날, 모으셨을 예, 텐데. 예.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할까 말까 하다 좀 한 10년 후, 이제 90년대 초부터 다시 네. 이 민속품, 골동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네. 프랑스 박물관을 보고 소방도 같이, 소방 유물도 같이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돈도 좀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방관 생활 그랬던- 하시면서 뭐 박봉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 쪼개가지고 사실 때 예. 부부싸움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취미 생활이긴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퇴임하셨으니까 어떠셨습니까?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집사람은 네. 이 골동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수집한 골동품과 그 소방 유물들을 저는 아주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생각해서 안방에다 그걸 진열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오. 집사람은 여기 나오면 꿈자리가 살았다고 아. 안방에서 잠을 잘 자지 않으려고. 네. 그러니까 부피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다 집안에 그럼 곳곳에 두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모님 너무나 얼마나 귀중하니까 예, 네. 앉아는 곳에 보관해 놓으려고 이렇게 안방에 거의 보관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림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모은 소방 관련 유물 가운데 이거는 정말 애지중지하고 안방에다 모셔놨던 건데 그래도 흔쾌히 기증을 했다. 165점 가운데 떠오르는 작품들을 몇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게 아마 1923년도에 네.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화재 홍보 책자가 있습니다. 가정 방화 수칙인가 제가 지금 네. 그 당시에도요. 예. 그래서 아궁이 불 뜰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걸 가장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건 어떻게 그러면은 역시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하신 거예요? 그 책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구입원 경로를 보면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수집도 하고 경매에서 수집을 하고 또 그 전국 몇 개 지역에 이제 골동품 취급하는 그 상인들 네. 그분들을 알아가지고 소방 관련 유물이 나오면은 나한테 전화를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그 책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시고 예.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네. 또 하나는 일본 궁중에서 쓰던 소화기, 예, 동으로 만든 소화기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상당히 역사가 있는 거 그러죠. 같네요. 그건 그러면. 거의 100년? 100년 정도 하겠죠. 네. 그게 그럼 앞에 저희가 찾아갔을 때 이제 그 전시돼 있던 나무로 뭐 나무였나요? 동이었나요? 네, 나무로 된 소화기, 그게 목재 소화기인데요. 그것도 일제 강점기 시 이전입니다. 이게 그것도 한 100년 이상 된 것인데 가정에서 목재로 만들어진 펌프식 소화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소방 교육도 있었고 소방에 대한 생각이 있었네요. 우리나라 그럼 소방의 역사는 공부하시면서 유물 모으시면서 봤을 때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조선 초 그 세종대왕 때부터 그때 서울에서 한양이죠. 큰 화재가 나가지고 아마 2,800여 채인가 소실이 된 큰 화재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후인가 2년 후인가 그 소방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금화도감을 아마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화도감.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의 역사, 최초의 기관이 아마 금화도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러고 그러죠, 보니까. 네. 600년 정도. 엄청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165점 모으는 과정에서도 좋은 얘기 못 들으셨을 거고 가족들로부터 집안에 이제 부피도 차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기증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반응이 어땠어요? 빨리 갖다 주라고 하시든가요? 아니면 그렇게 집사람이요? 어렵게 모아서 왜 또 기증을 안 하고 또
아, 집사람은 원래 네. 그 제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증하려고 모은 것이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엊그제 기증식 가지고 이렇게 매스컴에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러니까 집사람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깝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예, 안 했어요. 저는 원래 기증하려고 이제 원래 수집을 했었으니까요. 기증을 처음부터, 목표로 하고 그러면 예, 처음부터 유물을 그래- 모았던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이제 세월을 머금고 있는 그런 것들 소방 관련돼서 유물 제가 이제 구경을 하고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은 정말 귀중하다. 사라졌더라면 누군가가 모아두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게 있었을까 하고 그냥 사장될 뻔했던 그런 유물들이 많이 뛰던데 한 두어 가지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가보신 분들 위해서. 꼭 좀 이런 건 보셨으면 좋겠다. 자녀 손잡고 가서라도. 너무 많으니까 또 생각이 또 안 나시죠? 그게 제가 예. 목록을 본 지가 좀 며칠 됐는데 네. 쭉 보면은 그런 소화기 하고 음. 또 그 이건 그 우리나라 게 아닌데 네. 그래도 한 100여 년 된 그 소화탕이라고 그러나 우리 이제 80년대, 70년대, 60년대 소화탕이 있었는데 일본에는 100여 년 전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 유리병으로 돼가지고 안에 소화약질 넣어가지고 불이 나면은 거기다 투척을 해서 그 약재가 터지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앞섰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미국 소방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냐 소화. 주로 책자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교육 관련된 책인지. 책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있었던 소방 잡지. 잡지가 있었어요. 네, 소방 잡지 월간지. 네. 월간지가 몇 권 수집을 했었고요. 이제 알기로는 방어인가 뭐라고. 예, 두 종류의 한 너댓점 외정 때 이제 그때 그걸 모은 것도 있고. 1960년대 우리가 75년까지는 민방위본부 생기기 전에 경찰 소속이었거든요. 우리 소방이. 그 경찰 소속일 때 그 경찰학교에서 소방을 그 교육을 시키던 그런 교재도 제가 또 어떻게 수집이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방법이 1958년도에 최초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때 최초로 제정이 됐을 때 소방법 책자. 그것도 전시가 무엇이든지 돼 창관호나 있군요. 무엇이든지 처음일 때가 가장 비싸거든요. 값지죠. 값지고 네, 귀하고. 네. 그걸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제가 구하게 됐습니다. 최초의 소방법 법령집이죠, 우리나라. 그렇군요. 그것도 네, 있었고요. 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뭐 김소월 시인의 그 진달래꽃 초판 네. 또 경매에서 큰 가격에 이제 팔린 걸 봤는데 항상 창간호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또 어떻게 구하셨네요, 그러면. 그러게, 예, 그런 게 운이 참 좋았습니다. 그거를 구입을 하고는 며칠간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수집을 이렇게 취미로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갖고 싶었던 거 이렇게 가져야 될 거 목록에서 발견해서 예. 손에 들어왔을 때 그 희열이 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또 어떤 뭐 민속 유물 예. 지금 이제 그런 것도 함께 모으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 모으시나요? 옛날 구 화폐는 아주 비싼 거 빼놓고 거의 다 수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예, 일부는 이제 도난 당하셨지만. 예, 그 네. 뒤로 이제 많이 모았고. 네.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붓글씨를 조금 옛날에 했었거든요. 평생교육을 해서 몇 년간 배운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벼루 같은 거, 벼루에 또 수집을. 독특한 모양 뭐 이렇게. 예, 예, 여러 가지 벼루 종류가 많잖아요. 네. 우리 중에 유형 문화재. 예, 그 보령의 김진환 씨가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만든 벼루도 몇 개 좀 소장하고 있고 뭐 도자기라든지 뭐 그것도 나중에 그러면은 다 기증할 목적으로 또 모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애들이 내 아들과 딸이 일남 일녀인데요. 네.
너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들한테 물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딴 데다 역사박물관이든지 이제 그런 데다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엊그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 시간 익산 소방서 이제 뭐 전자가 붙어야 되겠네요. 퇴임하셨으니까 이명모 과장님과 예, 금년 말까지는 소방관입니다. 그래도 예, 그렇군요. 며칠 남지 않았지만 퇴임을 또 이렇게 소방 관련 유물 모아오신 165점을 기증하시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는데 34년 뭐 주마등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순간순간 업무하셨던 게 소방관으로서 떠오르실 텐데 화재 진압 현장도 이렇게 나가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많이는 네. 나가지를 안 했지만 제가 초임 발령을 군산에서 했을 때 81년 11월 25일 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네. 그때는 이상하게 화재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한 20일 있다가 불이 꽤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 골든벨 그 유흥주점인데 네. 그때 이제 화재 현장을 처음 갔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날 그 밤에 현장에서 우리 그때는 이제 파출소장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119 이제 안전센터장인데 파출소장이 현장에서 순직을 했었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요. 네. 그 현장에서도 목격하셨군요. 예, 예. 아유. 저희가 시신을 이제 그 센터장 시신을 우리가 이제 그럼 그런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예, 것도 지금까지도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죠. 아. 근데 혼자 그 총각됐는데 자취방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은 네. 눈만 감으면은 그냥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술로도 많이 보낸 적도 있었고. 예. 실제 동료분들도 그런 트라우마, 정신 뭐 그 장애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많죠. 특히 많습니다. 우리 소방관이. 네. 특히 구급이나 구급 특히 그 또 주치자들한테 폭행 당하기도 하고. 아유, 이루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중에 많습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고. 34년 동안 해오시면서 그러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보람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니까. 그 퇴임하시면서. 힘들었던 적만 있었을 건 아닌 것 그러죠. 같아서. 네. 네. 이런 순간은 너무나도 보람됐다. 네, 첫째는 뭐 이제 승진했을 때가 가장 뭐 좋았고요. 뭐 누구나 직장인이니까. 뭐, 직장이니까 네, 승진할 네. 때 좋고. 그 두 번째는 업무를 잘 추진을 한다든지 뭐 공로로 인해서 표창을 받은 경우도 있고. 상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예, 지사 표창 한 2번 받고 예. 장관 표창 한 3번 그리고 대통령 표창. 제가 네, 어떤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 큰 거잖아요. 그러죠. 받기가 힘들죠. 2008년도인가 제가 무진장 소방서 네. 장계에 있는 무진장 소방서 대응과장을 했을 때 그 공로를 어떻게 인정을 받아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그때 네.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뭐 겸손의 말씀으로 또 듣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귀한 유물 20년 동안 그래도 애지중지했던 유물을 이제 선뜻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소방 교육이 요사이는 이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좀 불 안 나게 하고 소방 교육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뭐 그 비상시 응급 상황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이렇게 뭐 심장을 이렇게 네, 뭐 심폐소생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그 평상시 안전불감증 관련돼서 많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재난은 가장 우선이 예방이라고 봅니다. 예방. 네. 예방을 하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안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켜야만이 네. 이게 평생 기억에 남는 거지. 우리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금방 들어보면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안전 교육을 좀 시켜서 평소에 이제 그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몸에 뵐 네, 수 뵐 있도록.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선진지 이제 견학도 다녀오셨겠지만 소방교육 관련돼서는 앞서가고 있죠. 선진국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네. 미국, 일본, 프랑스. 그래도
꽤 우리나라도 선진대회에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네. 예. 요즘 또 우리 지역에 좋은 그렇게 안전 관련돼서 체험할 수 있는 재난 안전 그런 센터도 있고요. 자, 이제 그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시작 계획은 또 하고 계시는지요? 뭐 당분간은 여행도 좀 하셔야 되겠고 가족들과 예. 좋은 시간을 또 보내셔야 되겠지만 이제 인생 2막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예. 어제 퇴임식장에서 또 이런 약속을 한번 했었습니다. 집사람한테. 이제 담배를 끊겠다. 1월 1일부터. 네. 그것부터 우선 첫째 지켜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원래 바둑을 좀 뒀었습니다. 바둑을 좀 뒀었는데 너무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네. 바둑 두면은 그래서 바둑을 안 둔 지가 한 10여 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바둑도 좀 두고 취미 활동 하고 우선 조금 이제 쉬었다가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일 하셔서 또 이 자리 방송까지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아이고 좋은 일하고는 고마운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 동료도 괜찮고. 예, 네. 저는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었는데 34년 동안 전 직장 선배나 동료나 학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뭐라고 할까 덕을 입었다고 그럴까요? 네. 제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나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 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탄하셨군요. 예, 네. 징계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예. 예, 뭐 상사나 학업자들 간에 뭐 불화도 없었고. 불화 있는 적이 네, 없었습니다. 그게 복이죠. 그게 네. 참 저는 참 인덕이 많다고 어제 퇴임식장에서도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퇴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저는 뭐 이미 다녀왔지만 임실에 우리 예. 재난안전 체험센터 아이들 손잡고 가서 청소년들도 이미 예. 많이 와서 예. 선생님께서 기증한 소방 유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귀한 유물들 많이 있던데요.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